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3회 경제학 짱박사 진도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6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은요 단기에 완전 경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은,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활동하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별 기업은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물론 개미들이 힘을 합치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의 가격이 뭐 P가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A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아시겠지만 평균 수입이 되면서 한계 수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총 수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P 곱하기 Q가 총 수입인데 P가 A니까 AQ, 이런 꼴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Q가 되고요 여기가 TR이다 그러면 총 수입은요 계속 증가합니다. 요 기울기가 이제 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TR 곡선이에요. Q의 영향을 받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일정한 생산량 수준을 넘어서서 공급하는 경우에 총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아니요. 계속 증가합니다. 1번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독점이라고 할게요. 독점 시장에 존재하는 독점 기업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는 A-BQ 이러한 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Q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게 P니까 AQ-B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게 2차 함수 형태가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얘기는 독점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계속 증가합니다. 자, 우리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은 같죠. 한계 수입은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MR이고요. 평균 수입은 원점에서 기울기죠. 요겁니다. 원점에서 기울기 AR, MR과 AR이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완전 경쟁 기업이 받아들이는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이다.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시장에서 결정된, 그러면 가격을 받아들인다 했는데 이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데 P반은? 그러면 시장 전체는 우리 수요 공급 곡선에서 봤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요 같을 때 P바 이렇게 결정됩니다. 오케이? 완전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여러분, P로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결정돼서 요게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개별 기업은 여기라고 쓸게요. 개별 기업. 자, 그래서 개별 기업 요거는 시장에서 결정된 요 가격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렇지.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요. AVC가 이렇게 있고요. A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각각의 최소점이 있습니다.
AVC의 최소점, AC의 최소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AVC의 최소점을요 우리가 조업을 중단한다, 중단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요 손익분기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 같이 체크하시고요. 다음 7번 봅시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조업 중단점보다 낮으면 조업을 관두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자, 아래의 표와 같이 완전 경쟁 기업의 비용 구조가 주어져 있는데 고정 비용이 100이래요. TFC라고 할게요. 얘가 100이래요. 이때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의 답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표가 있는데 살짝 보시면 자, 우선 정보가 각각의 생산량이 Q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때 총 비용이 거기 정보가 담겨져 있죠. TC라고 할까요? TC가 생산을 아예 안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이게 고정 비용이지 뭐. 100. 오케이? 130, 15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다 할게요. 그럼 살짝 130, 15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TFC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여긴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요. 쭉쭉쭉쭉 다 메꿔 넣으셔야 돼. 자, 그러면 총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는 없고요. 총 비용에서 총 고정 비용을 빼면 그게 총 가변 비용이지. 30, 50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 여기가 160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100이니까 여기는 6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총 비용을 통해 가지고요. 얘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로마자 1에 현재 생산품의 시장 가격은 30이다. 이윤극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할 때요. MC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MC는요, 여러분. 이게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게 가변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보셔야지. 처음엔 빵이고 0에서 1로 증가할 때 30만큼 증가했죠. 20만큼 증가했죠. 10만큼 증가했죠. 점차 감소하다가 여기 7이 되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시장의 가격이 30이니까 여기도 3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30이 되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요. 거기 보시면 로마자 1에 시장의 가격이 30인데 이윤 극대화는 여러분 이윤을 극대화하는 맥스 프라핏이 되는 생산량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Q로 이윤 함수를 미분해서 제로로 두면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결론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 이꼴 MC잖아 원래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 이꼴 P가 되기 때문에 P와 MC가 같아질 때 결정됩니다. 근데 P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30 이렇게 되고요. 그럼 30이 되는 게 두 개가 생겼죠. 오케이? 자, 근데 MC가 1개 조건은 MR 이꼴 MC, P가 MC랑 같은 건데 MC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생겼어요. 여기 왼쪽에도 두 개 이렇게 생겼죠. 그때 여러분 A와 B 중에서 A는 이윤극대 산출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윤극대 조건은 요게 첫 번째 MR 이꼴 MC가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지. 충분 조건. 그래서 MR의 기울기보다 MR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빵이죠.
MC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여기 B가 바로 이윤곡대 산출량이 돼서 요 B니까 7이 바로 이윤곡대 산출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때 이윤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일 때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시장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30인데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윤 이렇게 표현하면 이윤은 TR 빼기 TC 이렇게 되는데 TR은 P 곱하기 Q예요. TC 여러분 지금 P가 얼마라고? 30 Q가 얼마라고? 7 210 아닙니까? 총수입은 총수입이 210이고요. 오케이. 여러분 총비용이 얼마야? 총비용이 거의 TC 7에 보면 240이에요. 그러니까 이윤곡 때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게 아니라 야 그때 이윤의 크기를 구해 했는데 얘가 240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윤은 마이너스 30 그래서 이윤의 크기가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야. 약간 뭐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조업을 중단하는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요. 여러분, 언제 조업을 중단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VC의 최소점, 요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때 거기 보시면 또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면 시장의 가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에 AVC를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거. 요 TVC를요.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TVC를요. Q로 나눠주면 AVC가 됩니다. 30을요. 1로 나누고요. 30을 1로 나누고 25인데 50을 2로 나누고 이 메커니즘을 보려고 살짝 설명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60을 3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요. 그럼 30, 25, 20 이렇게 가다가 어디가 제일 작아집니까?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상황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그때가 17 이렇게 해서 가장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7 이렇게 보시죠. 자, 그 정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8번 한번 보시죠. 자, 스타전자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뭐 비용 극소화 그걸로 보면 되는데 생산함수가 자, 루트 LK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TC는 WL 더하기 RK 이렇게 있죠. 임금과 자본의 비용 R이 모두 1로 일정합니다. 자, W가 1이고요. R도 1입니다. 오케이? 이 기업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료 8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보시면 원래는 얘가 고정비용이 되는 건데 여기다 만약에 특허료가 있게 되면 8이라는 특허료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씩 살짝 보도록 할게요. 1번. 여러분, 단기에 자본이 4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단기 총비용 곡선은 여러분, 단기에 K가 4로 주어져 있을 때 단기 총비용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만약에 이걸 다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 단기니까 STC는 요거 1이니까 4, 1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K가 4죠.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노동은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1 뺄게요. 그냥 L이라 쓸게요. 요게 4야.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집어넣어요. 근데 이 고정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8까지 사실 들어가야 돼. 여기다도 4를 집어넣어요. 그럼 Q는
루트 L 4.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4가 앞으로 나와서 2 루트 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L은 제곱하면 Q의 제곱은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4 나눠주면 L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L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Q의 제곱 플러스 12. 그래서 살짝 보면 얘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특허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10이라고 해야 돼. 1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단기 공급 곡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단기에 요게 주어져 있을 땐 SMC 요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SMC면 이거 STC를 Q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2가 밑으로 내려가면 4분의 2 해서 2분의 1 Q야. 이게 단기 공급 곡선인데 우리가 이제 P랑 같을 때, P가 MC랑 같을 때니까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된 게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으로 표현하려면 Q는 이렇게 표현해야죠. 가격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2P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맞아요. 자, 다음에 시장의 수요가 거기 보시면 3번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요. 거기 100-3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기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 전체 이 시장 전체니까 마켓이라고 쓸까요? 이 개별인데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기업의 수가 N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켓이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개별 공급 곡선을 더하는 건데 N 이렇게 하고 여기 2P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요거 EMP 요게 바로 시장의 전체 공급 곡선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로 정리를 하려고 해. 요거 두 개 균형에서는 같겠죠. 그래서 끝에 보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요거 정리하면 돼. 3P가 1 넘어가죠. 그럼 P는 요거 2N 플러스 3분의 넘어가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특허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럼 특허권이 존재하는 거야. 특허권 비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되는 건데 K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데 특허권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4번 보시면 문제가 특허권이 소멸되기 아주 긴 기간 되면 특허권이 이제 소멸되고 없어지겠죠. 특허도 만기 기간이 있으니까. 장기는 장기인데 L은 당연히 늘렸다 줄였다 조정할 수 있고 K도 늘렸다 줄였다 조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특허권은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노동과 자본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MRTS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MRTS LK는 이게 L분의 K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 MPL, MPK 해서 짝짝짝 지우면 L분의 K가 되는 거 아실 거고요. 이게 이제 균형에서는 R분의 W랑 같을 때 결정되는데 R분의 W가 1, 1 이렇게 있잖아요. R과 W가 1, 1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K는 L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K는 L 이렇게 돼요. 그럼 K에다 L을 집어넣으면 L의 제곱이 루트 C여서 Q 하니까 요거는 또 Q랑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장기의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게 L, K 이렇게 되잖아. L, K, 특허 비용 이렇게 있어요. 근데 L이 Q, K도 Q, 2Q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5번. 단기 비용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Q가 4일 때 접한다. 여러분, 여기 요거까지 고정되어 있는 거는 지금 MRTS 이렇게 생기겠죠. R분의 W 여기서 뭐 더 하지 않을게요. 이게 등비용선. 접할 때 여기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Q가 어디서 최적이니? 네, 그거 간단한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9번 문제 같이 볼까요? 자, 9번은 어떤 독점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떨어진 두 지역 A와 B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대요. 이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래 이제 여기서의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이렇게 MC를 이용해서요. 다시장 독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A, MR, A, 그리고 MR, B,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두 지역이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윤을 극대화할 때 각각의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선 MC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TC가 어떻게 있습니까? TC가 여기 시장에서 공급되는 게 QA라 그러고, 여기 B 지역으로 공급하는 게 QB라고 할게요. 그럼 TC가 10 플러스, 거기 보시면 10Q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나 다시장 독점, 다공장 독점은 요걸 아셔야 돼. Q가 두 시장에 이렇게 공급되는 거에 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Q가 두 시장에 공급되는 거 합! 이렇게 되니까 요걸 다시 쓰면 10 플러스 10 요게 QA 더하기 Q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윤함수를 해가지고 쫙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자, 여기 한계 비용이 있을 때 두 지역의 A 지역의 최저 공급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요. MR A와 MC A가 같을 때고요. MR B와 MC B가 같을 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두 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MC를 주진 않았는데 보통 문제를 줄 때는 두 지역에 생산 공급하게 되는 공장에서 나오는 MC는 같다. 이 경우도 같아요, 물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적식. 이 마인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적식이야. 근데 이 최적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랑 또 뭘 같이 결합을 해야 되냐면 저기 나와 있는 요거랑 자,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게 저거 전체 생산하는 양이 A 지역과 B 지역에 공급하는 거 그 두 개 합이야. 거기 보시면 전체 총 생산하는 양이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은 요걸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씩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MC 값을 안 줘. 그러면 MRA와 MRB가 같고 요걸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스타일이고요. 오케이? 자, 다시요. 케이스 1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MRA와 MRB가 같고요. 그리고 전체 생산량이 요걸 이용하는 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케이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케이스 2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얼마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총 생산량이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MC만 주어져요. 그래서 MRA와 당연히 MRB도 같은데 여기다 MC 이걸 주어져서 요거랑 같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오케이? 요렇게요. 네, 요거. 우선은 이제 요 경우는 그거죠. 그래서 요걸 하는 거죠. 그래서 MR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A는 거기 보시면 시장 A 지역의 수요 곡선 두 번째 줄에 거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에 PA 있잖아요. 50 마이너스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 가파르게 됩니다. 얘랑 10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MRB 자, B 지역에서 한계 수익 곡선은 거기 보시면 70 마이너스 EQ야, EQ. 기울기 2배 가팔라지기 때문에요. 얘가 얼마다? MC 10 이렇게 같은 거 알 수 있습니다. MCA, MCB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거 푸시면 돼. 요거 푸시게 되면은 QA는 4가 되고요. QA는 4가 되고 QB는 여기 넘어가니까 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QB는 2로 나누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메추리알이 매년 800톤 공급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갑자기 과점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과점 시장에서 과점은 기업의 수가 소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2개만 있으면 이제 복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꾸르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점 시장의 공급자가 3인 경우랑 7인 경우 시장의 공급량은 어떻게 되니?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별 기업에 이제 생산 공급하는 건요. 요거 분에 요거 N이 이제 전체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업의 수가 2개일 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꾸르노 복점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게 2개일 때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의 3분의 2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공급자가 3명일 때 하면요. 이거 공식을 암기하세요. 암기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3명일 때 4분의 3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의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 거기 보면 800이라고 주어진 거야. 원래 이제 구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게 3일 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N이 7일 때 N이 7일 때 자, 7일 때가 되면은 여기 7이 되면은 N 이렇게 되니까 8분의 7 Q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8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600톤과 700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개별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 기업은 지금 N개의 기업이 있으니까 개별 기업은 이걸 N으로 나눠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 전체를 물어보니까 이 공식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